색깔 도둑을 찾아라.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찾아왔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 더 화려한 깃털을 가진 플라밍고도 어둠처럼 까맣고 새하얀 줄무늬가 하나씩 차례로 있는 얼룩말은 벌써 꿈나라예요. 어둠이 내린 바위 위에 누워 잠든 사자도 온몸이 갑옷처럼 단단한 코뿔소에게도 편안한 밤이네요. 목도 길고 다리도 길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 길이는 가장 편한 자세로 잠든 거랍니다. 그럼 모두들 잘 자요. 까만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자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대체 내 깃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으아, 나도 내 몸에 있던 하얀 줄들이 사라졌어. 이상하네요. 플라밍고와 얼룩말의 색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여기 동물 친구들도 마찬가지네요. 기린아, 나랑 코뿔소 몸이... 기린아, 어?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기린은 색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에 너무 놀라 나무 뒤에 숨어 사자와 코뿔소를 맞이했어요. 누가 이런 걸까? 분명 색깔 도둑이 가져간 거야. 색깔 도둑? 옛날부터 아름답고 멋진 동물들의 색을 색깔 도둑이 가져가서 숨어버린대. 한 곳에 모이게 된 동물들은 플라밍고가 말한 색깔 도둑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플라밍고 말처럼 색깔 도둑이 가져갔다면 어서 찾으러 떠나자. 코뿔소가 말하며 먼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여기 동굴 안부터 찾아보자. 어쩌면 색깔 도둑이 숨어 있을지 몰라. 코뿔소가 앞장서 들어가자 뒤이어 얼룩말과 플라밍고가 들어갔어요. 기린은 큰 키 덕분에 몸을 잔뜩 구부린 채로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사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는 색깔 도둑은 없는 것 같아. 동굴 안 여기저기를 살피던 플라밍고의 몸색이 점점 여러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얘들아, 나도 몸에 무늬가 다시 생겼어. 동굴을 만진 코뿔소도 색이 다시 생겼지만 예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나랑 사자 몸에는 색이 생기지 않네? 그리고 너희들도 색이 전혀 다른걸? 기린이 동굴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어요. 모두들 실망한 채로 동굴 밖을 나오자 다시 원래대로 어둡게 변했어요.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보자. 사자가 앞장서 사막으로 뛰어갔어요. 찾았다! 찾았어! 색깔 도둑을 찾았다고!
신이 난 사자의 목소리에 기린과 플라밍고도 서둘러 뛰어왔어요. 진짜네? 색이 점점 변하고 있어. 기린도 기뻐했어요. 바로 그때 누구 보고 도둑이라는 게야? 갑자기 모래가 무서운 괴물로 변하더니 동물 친구들을 삼키려고 하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모래를 가져가는 도둑들이구나. 잘못했어요. 도망가자. 황급히 사막을 빠져나온 동물들은 멀리 멀리 도망쳤어요. 밤이 다시 찾아와도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색깔 도둑을 찾으러 걷고 또 걸었어요. 더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동물 친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색깔 도둑을 찾았어요. 이젠 틀렸어. 색깔 도둑은 어디에도 없다고. 사자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포기해버렸어요. 그때였어요. 여기다, 여기! 큰 키를 이용해 나무 곳곳을 샅샅이 찾던 기린이 소리쳤어요. 모두들 금세 나무 주위로 모였어요. 화가 잔뜩 난 사자가 앞발을 들어 잎사귀를 들추자 그 속에 숨어있는 카멜레온이 나타났어요. 죄송해요. 화난 동물들의 모습에 카멜레온은 무서워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빨리 우리 색을 돌려줘, 이 색깔 도둑아. 원래 여러분의 색을 가져올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만.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색깔 도둑인 카멜레온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돌려드릴게요. 어서 가져가세요.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가 또 지나고 다시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요. 여전히 같은 자세로 꿈나라로 떠난 플라밍고의 꼬리가 조금은 달라 보이네요. 얼룩말의 몸에도 사자 뒷다리에도 코뿔소의 멋있는 뿔에도 기린의 긴 목에도 처음과는 다른 까만 무늬들이 생겼어요. 색깔 도둑이 가져간 탓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멋진 색이라며 부러워하던 카멜레온에게 조금씩 색을 나누어 준 걸까요? 여러분들도 캄캄한 밤 몰래 숨어들어 색을 가져가는 색깔 도둑을 조심하세요. 피터팬. 영국 런던에 웬디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웬디에게는 존과 마이클이라는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그날은 웬디의 부모님이 파티에 초대받아 외출을 하신 날이었어요. 웬디야, 엄마 아빠 없는 동안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있으렴. 네, 엄마 아빠 잘 다녀오세요. 웬디는 동생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안녕 웬디, 나는 피터팬이라고 해. 얘는 요정 팅커벨이야. 우리는 창문 밖에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단다. 그랬구나. 만나서 반가워.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온 거니? 우린 원더랜드에서 날아왔어. 어린이들만 살 수 있는 곳이지. 그곳에선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아. 웬디와 동생들은 그 말을 듣고 원더랜드가 궁금해졌어요. 그때 피터팬이 웬디에게 도토리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어요. 웬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원더랜드의 아이들에게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피터팬, 우린 날개가 없어서 섬까지 갈 수 없는걸? 걱정 마. 팅커벨이 너희를 날게 해줄 거야. 팅커벨은 웬디와 동생들에게 반짝이는 가루를 뿌려주었어요. 그러자 웬디와 동생들의 몸이 하늘로 붕 떠올랐어요. 그렇게 웬디와 동생들은 피터팬, 팅커벨과 함께 원더랜드로 향했어요. 원더랜드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이었어요. 갑자기 아이들 앞으로 대포알이 날아왔어요. 모두 조심해. 이건 후크 선장의 짓이야. 후크는 해적선의 선장이었어요.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 싸우다가 한쪽 팔을 잃은 후 틈만 나면 피터팬을 공격해댔지요. 아이들은 대포알을 이리저리 피해 원더랜드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때 피터팬이 팅커벨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몸이 반짝거리니까 후크 선장에게 들킨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난 팅커벨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어요. 피터팬은 웬디라는 나쁜 여자애에게 속아 목숨을 잃었단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원더랜드의 아이들은 웬디에게 화살을 쏘아댔어요. 불쌍한 웬디는 화살을 맞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피터팬의 원수를 갚았다. 나쁜 웬디를 물리쳤어. 원더랜드의 아이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피터팬이 다급하게 날아와 웬디에게 박힌 화살을 뽑아주었어요. 웬디, 괜찮아? 웬디는 화살을 맞았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피터팬이 준 도토리 목걸이에 화살이 박혔기 때문이죠. 피터팬이 살아있는 걸 보자 놀란 원더랜드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팅커벨이 우리를 속였구나. 웬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원더랜드의 아이들은 웬디에게 사과를 하고 환영 파티를 열었어요. 웬디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 웬디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피터팬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터팬에게 줄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편지를 썼죠. 피터팬, 생일 축하해. 그때 후크 선장과 부하들이 피터팬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이 아이들을 꽁꽁 묶어라. 그리고는 웬디가 쓴 편지를 발견하였죠. 오호,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케이크로 피터팬을 죽이는 거야. 후크 선장은 케이크에 독약을 넣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팅커벨이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피터팬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고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웬디가 나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구나. 피터팬이 기쁜 마음에 케이크를 먹으려는 그 순간 팅커벨이 나타나 케이크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팅커벨, 이게 무슨 짓이야? 후크 선장이 케이크에 독약을 넣고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어. 이건 먹으면 안 돼. 너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의 그 거짓말 때문에 웬디가 죽을 뻔했던 걸 잊었어? 화가 난 피터팬은 케이크 조각을 집어서 먹으려고 하였어요. 팅커벨은 그 케이크 조각을 빼앗아 자신이 먹어버리고는 쓰러져 버렸죠. 팅커벨, 눈 좀 떠봐. 내가 미안해. 피터팬이 흘린 눈물이 팅커벨에게 떨어지자 팅커벨은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렇게 피터팬은 웬디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해적선 위에서는 후크 선장이 꽁꽁 묶인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바다에 빠진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커다란 악어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 아이들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웬디가 바다에 떨어지려는 순간 피터팬이 나타나 웬디를 받아내었어요. 피터팬은 해적선으로 날아들어가 밧줄에 묶인 아이들을 모두 풀어주었어요. 얘들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저 해적들을 무찌르자. 아이들은 모두 용감하게 해적들에게 덤벼들었어요.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후크 선장만 남게 되었어요. 궁지에 몰리게 된 후크 선장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던 배고픈 악어가 후크 선장을 꿀꺽 삼켜버렸지요. 해적선은 이제 피터팬과 아이들의 배가 되었어요. 웬디는 피터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터팬,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피터팬은 해적선에 웬디와 동생들을 태우고 런던으로 출발하였어요. 웬디는 집에 도착하자 피터팬에게 말하였어요. 피터팬, 너도 우리와 함께 살자. 아니야, 웬디. 나는 원더랜드를 떠나 살 수 없어. 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남고 싶거든. 웬디와 동생들은
떠나가는 해적선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피터팬, 잘 가. 안녕. 소원 요정. 아이 참, 어디 있는 거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 티스는 어제 아빠에게 선물 받은 야구 세트를 찾느라 방 여기저기를 뒤졌어요. 분명 여기서 공을 치고 저기서 떨어진 공을 주워 책상 쪽으로 던졌는데 말이지. 이럴 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야구 세트를 척척 찾아주면 정말 좋겠다. 티스는 찾는 걸 포기하고 방을 나갔어요. 친구들과 놀고 온 티스는 가지런히 놓여있는 야구 세트를 보고 기뻤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준 거지? 아까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는데? 정말 소원 요정이라도 나타난 건가? 티스는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놀고 온 티스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주방으로 내려온 티스는 음식을 찾았어요.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없네. 혹시 찬장에 엄마가 숨겨놓은 쿠키가? 없어. 냉장고 안에는 분명 맛있는 게 없구나. 이럴 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 정말 좋겠다. 티스는 아쉬워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이 냄새는 뭐지? 씻고 나온 티스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도넛? 그런데 누가 만들어 놓고 간 거지? 좀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티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있을 요정을 찾았어요. 에이, 역시 요정이 진짜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옷에 잼이 묻었잖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인데. 티스는 옷에 묻은 얼룩을 보고 속상해했어요. 옷이 빨리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티스는 잼이 묻은 옷을 세탁실에 두었어요. 이럴 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더러워진 옷이 금세 반짝반짝 깨끗한 옷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목욕을 마친 티스는 잠자리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옷이 다시 깨끗해졌잖아. 티스는 옷장 문고리에 걸려있는 세탁된 옷을 보고 기뻤어요. 진짜 소원 요정이 있나 봐. 요정님, 어디 계세요? 네? 티스는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들을 생각하며 정말 소원 요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소원 요정님, 오늘 하루 감사했어요. 꿈에서 만나요. 티스는 많이 피곤했는지 금세 꿈나라로 떠났어요. 티스가 자면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소원 요정이 주문을 걸어주겠죠? 잘 자렴, 티스야. 해님, 달님. 옛날 한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홀로 오누이를 키우던 어머니는 부잣집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해주며 오누이를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넌 마을 부잣집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어머니는 오누이만 남겨두고 일을 하러 가야 했지요. 얘들아, 엄마는 건넌 마을에 잔치가 있어서 가봐야 해. 돌아올 때 맛있는 떡을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엄마가 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어머니는 잔칫집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아이고, 여기 있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떡을 내어주자 호랑이는 떡을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떡을 다 먹고 나자 어머니도 잡아먹어 버렸지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입고 수건을 머리에 두른 뒤 오누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어서 문을 열어주렴. 오누이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거야. 하지만 오누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호랑이를 본 오누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뒤뜰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어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오누이를 본 호랑이는 오누이에게 물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는 꾀를 내어 말했어요. 나무에 기름칠을 하면 올라올 수 있지. 그러자 호랑이는 서둘러 부엌에 가서 내 발에 기름을 듬뿍 바르고 나무에 오르려 했어요. 하지만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서 주르륵 꽈당. 그 모습을 본 동생이 까르르 웃으며 말했어요.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얼떨결에 말을 해버린 동생 때문에 오누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제 너희들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쿵쿵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겁이 난 오누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굵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호랑이를 살려주세요. 호랑이를 살리시려거든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또다시 하늘에서 굵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잠시 후 호랑이가 잡고 있던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던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씩씩한 오빠는 밤하늘의 멋진 달이 되고, 부끄럼 많은 동생은 낮에 떠있는 예쁜 해가 되었대요. 깊은 밤 세라를 찾아서. 날이 좋은 어느 날, 세라와 토토는 예쁜 꽃들이 가득한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우와, 예쁘다. 마치 내가 공주님이 된 것 같아. 안 그렇니, 토토야? 세라는 꽃들을 하나 둘 엮어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기뻐했어요. 둘은 정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놀았지요. 이윽고 깊은 밤이 찾아오고 무슨 일인지 토토 혼자 넓디 넓은 정원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곳은 세라와 놀던 꽃밭이 아닌데? 세라야, 세라야, 어디 간 거야? 그때였어요. 세라가 누구야? 갑자기 나무 뒤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세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걸? 그런데 넌 누구야?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날다람쥐 한 마리가 풀 뒤에 숨어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토토를 쳐다봤어요. 내 이름은 토토야. 세라라는 여자아이의 친구지. 세라랑 꽃밭에서 놀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라를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세라 찾는 것을 같이 도와줄게. 나무 위에서 부엉이가 말했어요. 풀밭 정원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여 토토는 날다람쥐, 고양이, 부엉이와 함께 세라를 찾으러 떠났어요. 안녕 귀뚜라미야. 혹시 내 친구 세라를 본 적 있니? 토토가 귀뚜라미에게 물었어요. 세라? 아니, 여기 풀들 속에는 내 친구들밖에 없는걸? 세라가 풀밭 정원에도 없다는 말에 실망했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귀뚜라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으니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있는 나무 정원에 가보지 않을래? 거기에는 세라가 있을 수 있잖아. 엉덩이에서 노란 불빛을 뿜으며 반딧불이가 토토와 나머지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나무 정원? 거기가 어딘데? 우리만 따라와. 반딧불이들이 앞서가며 말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야? 나무 꼭대기에 다다른 고양이는 등에 귀뚜라미도 태우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다 왔어. 친구들아, 여기에서 세라라는 여자아이 보았니? 대체 친구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부엉이는 반딧불이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잠깐 기다려봐. 아니, 여기에는 우리밖에 없는걸? 그런데 그때 나무를 환하게 밝혀주는 많은 반딧불이들이 나타났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정말 너희들은 멋진 재주를 가졌구나. 토토는 처음 본 이 아름다운 광경에 기뻐했어요.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 봐. 부엉이도 두 손 모아 감동했지요. 어때? 내 친구들 멋있지? 모두들 별보다도 더 아름답게 반짝이는 반딧불이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이를 어쩌지? 여기에도 세라는 없네. 그럼 꽃의 정원으로 가보자. 이 꽃들은 밤에만 활짝 피는 꽃들이야. 날다람쥐의 말에 하나 둘씩 꽃의 정원으로 내려왔어요. 우와, 이런 곳도 있었다니 너무 예쁘다. 토토와 친구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달맞이 꽃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세라는 없었어요. 세라를 찾으러 밤새 정원 이곳저곳을 누빈 친구들은 아침이 밝아오자 잠이 쏟아졌어요. 세라를 못 찾아서 어쩌지? 부엉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이런, 날다람쥐는 벌써 꿈나라로 떠났네요. 토토야 어디 있는 거야? 저 멀리 울면서 토토를 찾는 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토토가 세라를 찾았네요. 참 다행이죠? 친구들아, 잘 있어? 또 놀러 올게. 안녕. 잘 가, 토토야. 그럼 모두들 잘 자요. 호랑이와 곶감. 추운 겨울날 산속에 사냥감이 없어 굶주리던 호랑이가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아이고 배고파. 마을에 있는 소라도 한 마리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외양간이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옳거니 오늘은 저 집으로 가봐야지. 호랑이가 마당으로 들어와 외양간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아! 그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문 앞으로 걸어갔죠. 아가, 이제 뚝해. 너 계속 이렇게 울면 곰한테 잡아가라고 한다. 곰? 으아! 이렇게 계속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갈지도 몰라. 호랑이? 으아!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쟤는 내가 무섭지도 않나? 그때 다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 꽃감이다, 꽃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뭐? 곶감? 곶감이 누구길래 울음을 그치는 거야? 설마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잔뜩 겁을 먹은 호랑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문에서 삐그덕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후다닥 외양간 안으로 몸을 숨겼지요. 호랑이가 캄캄한 외양간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호랑이의 등 위로 무언가가 휙 올라탔어요.
곶감이구나.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은 사실 곶감이 아니라 소를 훔치려고 외양간에 숨어있던 소도둑이었지요. 소도둑은 영문도 모른 채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동네 어귀를 벗어나 밝은 곳으로 나오자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큰일 났네. 소도둑은 벌벌 떨며 호랑이 등에 매달려 한참을 달려갔어요. 그러던 소도둑의 눈앞에 길가로 뻗은 나뭇가지가 보였죠. 옳거니 저걸 잡아야겠다. 나무에 가까워오자 소도둑은 있는 힘껏 뛰어올라 나뭇가지로 올라갔어요. 갑자기 등이 가벼워진 호랑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휴, 드디어 곶감이 사라졌구나.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때 나뭇가지 위에 있던 소도둑은 생각했어요. 소 훔치려다가 이게 뭔 일이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백조 왕자. 옛날 어느 왕국에 11명의 왕자들과 엘리자라는 어여쁜 공주가 살았어요. 왕자들과 공주에게는 계모인 새 왕비도 있었지요. 하지만 새 왕비는 엘리자 공주와 왕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 매일 고민했지요. 어디 저 애들을 내쫓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어느 날 왕비는 무서운 마법을 부려 11명의 왕자들 모두를 백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성을 떠나야만 했지요. 왕비는 마법으로 엘리자 공주마저 온몸을 제투성이로 만든 뒤 내쫓아버렸어요. 성에서 내쫓긴 엘리자 공주는 갑자기 사라진 오빠들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오빠들, 나만 두고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엘리자 공주는 슬퍼하며 호숫가에 가서 제투성이가 된 몸을 깨끗이 씻었지요. 그때였어요. 달이 뜬 하늘에서 백조들이 차례대로 내려오며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들! 엘리자 공주! 그렇게 엘리자 공주와 11명의 왕자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오빠들은 엘리자 공주를 위해 밤새 그물을 만들었지요. 이윽고 날이 밝자 오빠들은 다시 백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물에 엘리자를 태우고 어디든 날아갈 수 있었어요. 엘리자 공주와 백조들은 멀고 먼 숲속 어딘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숲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깜빡 잠든 엘리자 공주 꿈속에 요정이 나타나 무언가를 일러주었어요. 공주님,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만들어 백조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왕자님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11벌의 옷을 다 만들 때까지 절대 한마디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만약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백조들은 죽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엘리자 공주는 바로 쐐기풀을 찾아다가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쐐기풀로 옷을 만드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억센 쐐기풀 때문에 손에서 피가 났지요. 엘리자, 손에서 피가 나잖아. 이런 거 만들지 마. 오빠들의 걱정과 반대에도 엘리자 공주는 입을 꾹 다문 채 열심히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사냥하러 숲속에 들어왔다가 엘리자 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숙녀가 있다니. 첫눈에 반한 왕은 엘리자 공주에게 청혼했지요. 엘리자 공주는 결혼식을 올리는 중에도 쐐기풀 옷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뒤에서 엘리자 공주가 이상하다며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저 새로운 왕비는 대체 쐐기풀로 뭐를 만드는 거람? 그러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야. 혹시 마녀 아니야? 마녀? 사람들의 오해로 마녀라는 누명을 쓴 엘리자는 아니라고 말도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도 오빠들의 옷을 완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였지요. 마녀를 내쫓아라. 저 여자는 왕비가 아니라 마녀다. 엘리자는 결국 성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왕은 엘리자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점점 심해지는 백성들과 신하들의 원성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엘리자는 성에서 쫓겨나는 수레 안에서도 쐐기풀 옷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다 돼가. 조금만 더 짜면 마지막 한 벌이 완성될 거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크고 환한 목소리로 엘리자에게 소리쳤어요. 마녀야, 물러가라! 저것 봐봐. 마녀가 아니면 어째서 이 상황에서도 뭘 만들고 있느냔 말이야. 손은 항상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빨리 사라져라! 마침내 엘리자는 마지막 쐐기풀 옷까지 완성하였어요. 그리고 엘리자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백조들에게 쐐기풀 옷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차례대로 쐐기풀 옷을 입은 백조들은 하나 둘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드디어 오빠들이 마법에서 풀려났어. 엘리자와 11명의 왕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엘리자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왕과 신하들에게 설명하였어요.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과 왕은 엘리자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지요. 다시 왕비가 된 엘리자는 11명의 오빠들과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